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개새끼 주연학은 김진욱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몇 번 찍다 보니까 그래도 나의 이름 정도는 알겠죠.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 이제 많이 아니까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비율 관계나 3차 함수가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쌤이 한번 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 김응용 야구하듯이. 수학은 내 생각은 그래요. 수학은 대입을 잘해야 되고 대학교 가듯이, 그 다음에 김응용 야구하듯이 응용만 잘하면 쌤 봐서는 수학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하고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이런 관계 정확히 찍고 나서 하여튼 수능 특강이 되었건 기출문제가 되었건 좀 더 합리적인 수학적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연했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쌤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쌤이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강의 찍어 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수학은 평행이동 중요하고 대칭이동 중요하고 회전이동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회전이동은 교육과정 밖으로 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만큼은 정말 잘해야지. 왜? 평행을 해도 모양이 바뀌지 않고 대칭이라는 게 접은 거지. 그 인생은 접으면 안 되는데 도형이나 그래프 이런 건 잘 접어야 돼요. 그럼 수학 잘해. 그런 거는 대칭하고 평행을 하면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정말 수학적으로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평행이동은 간략하게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조만간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도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배웠던 평행이동 아시죠? 그거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귀신 한 마리 있어요. 저는 이 강의실에 귀신이 저하고 꼭 함께 하리라고 저는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그러면 너희 얘기 많이 들어봤지. 기출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 3차 함수가 요런 한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변곡점이라고 부르잖아. 3차 함수가 이 점에 대해서 뭐라는 거, 점대칭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를 해보니까 미분하면 이게 2차 함수가 되겠고, 맞죠? 그러면 이 변곡점이 2차 함수에서 다시 꼭지점이 되었고, 요 점으로부터 같은 지점에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쌤도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히 조금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면 괜찮을까를 고민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수학적으로. 여러분 평행이동 지난번에 쌤 녹화해 놓은 거 있지? 그래, 이 평행이동이라는 어떤 수학적 생각을 가지고 저거를 정확하게 3차 함수가 변곡점이 뭐지? 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몇 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가 되고 변곡점은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0이 되는 거니까 3차 함수 얘를 미분해서 뭐가 되는, 두 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 점이 변곡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뭐 하다는 거, 대칭이라는 것을 내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봐. 이게 이제 보편화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ax에 뭐에 세제곱 더하기 bx에 뭐에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얼마 d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변곡점의 x좌표를 그냥 p라고 할게. 그럼 y좌표가 뭐냐 이러면 p. 무섭다. 블러드. y좌표는 p를 대입하는 함수값이니까 내가 이 점을 fp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이 3차 함수를 변곡점이 이게 p, fp잖아.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빼기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fp만큼 뭐하면 평행이동하는 거야. 뭐 했다라고? 만약에 모든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만약에 3차 함수가 ax 세제곱 더하기 뭐라는 bx 꼴이라는 x의 홀수 차수지. 이게 뭐라는 사실이 딱 자명하다면
기함수라는 사실만 증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이 홀수니까 이게 정확하게 원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하고 원점에서 마이너스 x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길이는 뭐하고 같고 부호가 정확히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뭐라니까 대칭이 되니까 그럼 결론은 이 모양은 이 모양하고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평행 이동한 점이 평행 이동한 함수가 이 원점에 대해서 뭐가 되면 대칭이라면 평행 이동하기 전에 이 3차 함수도 이 점에 대해서 뭐하다? 대칭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복잡하잖아. 그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해 놓고 문제를 풀면 이 식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니까 길이의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상당히 편하는 순간이 상당히 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내는 사람은 평행 이동을 아는 사람한테 좀 어드밴티지 주고 싶지 않을까? 적어도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증명해 볼게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빼기 fp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라는 뭐가 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까지는 적당하자. 이 p가 변곡점이었으니까 우리가 p라는 점은 두 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인 걸 일단 이해할 수 있어. 0이 되는 점인 줄 알 수 있겠죠. 어휴, 혀가 왜 이리 꼬이지? 그럼 일단 이거 미분 한번 쳐봐. 이 정도는 미분 칠 수 있죠. 3이 튀어나가고 3ax의 제곱 더하기 몇 bx 2bx 더하기 얼마가 되지? c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또 미분 치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 6ax 더하기 몇 b가 2b 이렇게 나오지. 그럼 f2'p가 얼마가 되니까 0이니까 우리가 이 변곡점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게 여기다 p를 대입했을 때 이것도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뭐가 되는 점이니까 0이 되는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p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죠. 6ap 더하기 2b가 0이고 마이너스 몇 a분의 3a분의 몇 b 그냥 b지. 빼기 3a분의 p 3차 함수 있잖아. 참고로 이런 거는 알아두면 일단은 좋아. bx제곱 더하기 뭐에 cx 더하기 얼마 d라는 3차 함수 있지. 이거의 변곡점이 뭐냐 이러면 빼기 3a분의 b가 이래 돼 있잖아. 그럼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도 이게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선생님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을 찾아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빼기 p만큼 평행 이동한 게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는 걸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축으로 얼마만큼 중요한 게 마이너스 p죠.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빼기 fp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이거는 목적, 이거는 목적, 오브젝트.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수업 중간중간에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해볼게요. 얘를 x축으로 빼기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x 대신에 뭘 대입하지? 그 함수를 그냥 gx라고 하자. 이 gx는 이 fx를 x축으로 빼기 p, y축으로 마이너스 fp잖아. 그러면 x 자리에다 우리가 빼기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더하기 p를 대입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더하기 얼마? p의 제곱 더하기 c에 x 더하기 p 더하기 d고 y축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 마이너스 fp라는 이런 식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이제 미친 척하고 뭘 해야 돼? 이 식에 대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봐봐. a에다가 여러분 x 더하기 p의 세제곱 정도는 전개할 수 있죠. 이게 x 세제곱. 아, 힘든 순간이 와요. 그래도 노력해봐. 야, 나도 이거 안 해봤겠니? 해봤겠지. 그러니까 이게 3p의 x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3p 제곱에 뭐가 되고 x가 되고 더하기 p의 몇 제곱 되고 세제곱 더하고 그 다음 b에 x 제곱 더하기 몇 px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cx 더하기 cp 더하기 d 마이너스 f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또 안 보이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면 일단 봐봐. 야, 요게 AP 세제곱 있죠? BP 제곱 있지? CP 있지? 그 다음 D가 있지? 이 FP가 뭐니까? P를 대입하는 거니까 얘가 AP의 세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 더하기 얼마?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얘를 하고 P제곱이 B 만나고 CP 만나고 D가 만난 게 이놈하고 빼져니까 다 지워질 거 아니야. 야,
그럼 구분응수는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봐봐. 그럼 남아있는 식을 보면 3차 식은 AX의 몇 제곱이 돼? 세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식을 봐봐. 3P X제곱이 A하고 만나니까 이게 3P 뭐가 돼?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식이 하나 더 있지. BX제곱. 그러니까 B의 X제곱이 이렇게 나오지. 아이, 그렇잖아. 그 다음 더하기. 이제 X 자리가 뭐가 남는가 하면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선생님 수학은 개새끼. 여기는 요 새끼. 재미없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3P 제곱 도와줘. A 더하고. 그 다음 여기서 X가 하나 더 또 남겠죠. 2PB. 이렇게 남고. 그 다음 여기도 CX가 하나 더 있죠. 하여튼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선생님 수업하면 기는 막히는데 코는 뚫려요.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사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F2'P가 얼마라고 했어? 서두에서 0이라고 했지. 그럴 때 P가 뭐가 되었다? 변곡점이 빼기 3A분의 뭐가 되어서 B가 되었고, 다시 얘기하면 3AP 더하기 B가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중요한 정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3AP나 3PA나 같아달라. 같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버려?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AX 3차식 하나 남고 몇 차식이 남으니까 1차식이 남으니까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그 결과가 원점에 대해서 뭐가 되었대? 대칭이지. 내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내가 배꼽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내가 움직이고 나도 여전히 나는 배꼽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대. 이 변곡점이 어디로 가니까? 원점으로 가니까 이 점에 대해서 뭐였대? 대칭이었지. 그러면 여전히 모든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X좌표 무궁막지하지. 그 변곡점에 대해서 뭐가 되더라? 대칭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되겠죠? 아, 되죠?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이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그래프가 결과가 이렇게 기함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제 AX의 몇 제곱에 세제곱 더하기 뭐에 BX가 이런 홀수 함수로만 나타나니까 이 함수야말로 기함수라고 너희 배웠고, X에서의 함수값이 빼기 X의 함수값하고 부호가 다르고 길이가 정확히 뭐하니까 같으니까 정말 이게 간접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뭐하다? 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상황을 두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질은 평행이동하고 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질로부터 대체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볼 수 있는가 하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뭐 할 수 있어? 하나. 이렇게 날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접점 있잖아. 이 접점의 X좌표를 만약에 뭐라고 둬봐? T라고 둬봐. 그 다음에 이 접선이 다시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이 점 있지. 그 점의 좌표는 뭐라고 두고 S라고 둬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 3차 함수인 GX하고 이거 뭐라고? 연두색 그린이? 그린? 옐로우 그린? 모르겠다. 하여튼 요 3차 함수하고 연두색 접선 있잖아. 그 접선을 내가 그냥 이거 LX라고 하지 뭐. 요거는 접선인 거지.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 방정식에 뭐가 세 근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TS인데 T는 접하니까 이게 중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TTS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AX의 세제곱 더하기 뭐인 BX인 3차 함수하고 접선이지. 접선이니까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나? 1차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더하기 B 마이너스 뭐에 MX 빼기 얼마 N이 0인데 요 3차 방정식에 세근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T하고 T하고 뭐가 되니까 S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얼마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0이라는 사실이 있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2차항의 계수잖아. 근데 기가 막히게 2차항의 계수가 변곡점에 의해서 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0이 되버렸으니까 이게 이런 사실이 있잖아. 야, 어렵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S라는 것은 마이너스 몇 t가 되더라? 2t가 되더라. 이런 결론이 있었잖아. 이게 3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지. 그렇죠. 그럼 요 말이 뭔지를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변곡점을 내가 0,0 원점으로 평행 이동했대.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날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되니까 다시 만나는 이 점은 마이너스 몇 t가 된 거야. s가 빼기 2t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접점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하고 변곡점에서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t가 음수니까 거리는 빼기 t가 되겠지. 여기 거리는 빼기 2t가 되지. 그러니까 3차 함수 위에 있는 이 접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변곡점에서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몇 대 몇이 되더라. 아, 1대 2가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이래 있을 때 여기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고 나면 기함수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저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봐. 또 그냥 쌤의 평행 이동에서 원점이라고 할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내가 3차 함수 위에 있는 접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1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두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한번 또 이런 거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접선을 이제 또 이렇게 날렸다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시작점이니까 x의 1이라고 하지 뭐. 여기 다시 만나는 점을 x2라고 하자. 그런데 다시 이 점에서 믿기 싫지만 다시 이 3차 함수에다 접선이 이렇게 또 날릴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접선이 다시 3차 함수하고 만날 수 있겠지. 그 점을 만약에 뭐라고 하고 또 x3라고 하자.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미안한데 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이 x섬에서 x3 있지. 여기에서 다시 접선 날릴 수 있나 없나? 이게 왜곡되게 곡선으로 그렸지만 다시 만나는 또 이 점을 또 뭐라고 생각해봐. x에 4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x1이잖아. 근데 이 변곡점을 내가 원점으로 지금 기함수로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1대 2니까 부호만 여기에다 빼기 2를 곱하면 되지. 그러면 x2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에 뭐가 되고 x1이 되지. 근데 다시 여기서 또 접선을 날렸잖아. 근데 변곡점은 바뀌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다시 1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1에다가 또 빼기 1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x3는 또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빼기 1을 곱하니까 빼기 4x1이 되지. 근데 이 x1에서 또 뭘 날렸어? 접선을 날렸지. 그럼 이 변곡점은 바뀌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에서 저기까지 거리는 또 1대 얼마인 거야? 2잖아. 그러니까 저기에다 또 빼기 2를 곱하면 되니까 이 x4는 뭐 여수 x4, 대전 x4 이런 게 아니에요. x4 네 번째 점이잖아. 저 4x1에다 빼기 1을 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8의 뭐이다? x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있어야 돼요. 3차 함수와 관련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 x1 있지, x2 있지, x3 있지.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봐. x2에서 x1의 길이를 뺀 걸 L1이라고 하자. x3에서 x2의 길이를 뺀 걸 L2라고 하자. 힘들죠? x4에서 x3를 뺀 거 이 길이를 뭐라고 하면 L3라고 하면 너희 눈치챘니? 이 L1, L2, L3가 바로 뭐가 된다? 등비 뭐가 되고 수열이 되고 그 공비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이야. 2. 왜 그런지 선생님이 증명해 볼게요. 봐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x1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a라고 하자.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다시 만나니까 몇 a가 돼? 2a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접선 날리는데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2a가 되고 다시 만나는 게 몇 a가 돼? 이 길이가 다시 1대2니까 4a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는 a 더하기 2a고 이게 x2 빼기 x1 이거는 알겠죠? a 더하기 몇 a가 돼? 2a가 되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a에다가 다시 요놈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 눈치챘나? 당연히 2a는 이거에 또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4a는 또 2a에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계산해도 이게 3a, 6a니까 2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지. 그러니까 2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봐. 그럼 여기서 A3는 어떻게 되겠어? 4a에 있고 다시 4a의 몇 배니까 2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4a가 2a 2배이고 8a가 4a 2배니까 다시 A3가 A2의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간격 있잖아. 이 간격이 공비가 2인 등비소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쌤이 이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지난번에 쌤이 그 분적분에서 참고로 우리가 인테그럴 알파에서 뭐까지? 베타까지 x 마이너스 뭐에? 알파의 m승의 x 마이너스 뭐에? 베타의 n승의 dx 있잖아. 얘가 적분된 식이 있다 했어 안 했어? 했다고 했지.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m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n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몇 팩? m 팩? m 팩이고 앞에 마이너스 1에 몇 승이 곱해진다? n승이 곱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 야,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봐봐. 문제가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어요. 이건 내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날렸대. 그때 그 접선이 3차 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있지.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1이라고 하자. 야! 되겠지? 다시 이 점에서 접선 날렸지. 그 접선이 다시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의 넓이를 S에 뭐라고 하고? 2라고 하고. 다시 접선이 다시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 있죠? 아, 빨간 펜 없나? 있어요. 학원에 없을 건 없어요. 나 빼고 다 있어. 다시 이 부분의 넓이 있잖아. 요 접선하고 3차 함수 있지? 만나는 점의 넓이를 만약에 뭐라고 하면 S3라고 하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S1, S2, S3가 무슨 수열을 또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S3의 넓이를 물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S1은 어떻게 돼? 연두색 그래프. 이 S1은 이어서 접선이잖아. F하고 G. 접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정적분에서 쌤이 이 넓이와 관계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접선하고 이 3차 함수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내가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을 뺀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뭐하다? 같다는 거지.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하고 같은 거는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거 증명이 가능해요. 당연히 같다 이러면 그 학생은 구분구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해봐. 여기가 만약에 뭐라고 해봐. 베타라고 하면 이 다항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 통과하니까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S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아까 이게 2차, 1차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 된다라고 했지? 3승이니까 몇 승? 4승. 여기는 2승. 저기는 저승. 재미없죠. 4승이니까 몇 팩에? 4팩에 2팩 1팩이잖아. 근데 빼기 1에 1승인데 넓이의 관점에서는 이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절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S1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12분의 얼마에?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 돼? 4제곱이 될 거 아니야. 되겠죠?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 이러면 X1하고 X2까지의 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이 X2에서 여기서 접선 날렸지. 그게 S2잖아. 여러분, 그럼 또 이 S2를 한번 보세요. S2는 또 이 다항함수에서 얘는 변화가 없지.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이잖아. 걔를 뺀 그래프잖아.
이 부분의 넓이가 또 S2가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 얘를 만약에 뭐라고 하고 감마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면 델타라고 하면 어차피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살아있다고 할게. A. 그러면 여기 뭐 넓이는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 곱하기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되겠지? A 변화 없지. 되죠? 근데 이것도 얘는 x 감마에 x 뭐에 델타의 제곱에 A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근이 델타가 중근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또 우리가 그 적분 공식을 이용하면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마이너스 뭐에 감마의 몇 제곱에 4제곱에 몇 팩에 4팩에 2팩 곱하기 뭐가 돼? A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첫 번째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전까지의 거리하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날 때 이 거리가 이게 1대2가 되는 또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이 감마하고 델타까지의 거리가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는데 최고차항 변화가 없고 이 값이 델타 마이너스 감마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배라는 사실만 하면 2배라는 사실만 하면 이게 2의 4승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16 곱하기 S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이 2배씩 늘어나면 이 넓이가 몇 배씩 16배씩 증가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저런 과정에서 S5가 뭐냐 이러면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16이었죠. S1 곱하기 16의 몇 승? 4승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되겠죠? 안 돼도 방법이 있어. 뭐가? 우리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한 트랙에 딱 내려. 분당선을 타고. 그래갖고 설릉 방향으로 몇 미터? 많이 얘기했죠? 200m예요. 200m 딱 투벅투벅 걸어오다 보면 정말 학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딱 그런 학원이 있어요. 학생이 주연인 그런 학원. 우리 학원에 오면 정말 좋아요. 막 간식 창고가 꽉꽉 차 있고 막 내 친구지만 맨날 애들 소고기 구워주고 막 통닭 사주고 치킨 사주고 이게 지식만 살찌는 학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만 살찌만 내가 살찌면 좀 안 좋은데 약학적으로 내량이 신호전달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머리도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대학도 잘 가는 그런 학원이 우리 학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가 있으면 첫 번째는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날리면 변곡점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아야죠. 이 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가 1대 얼마라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되겠죠? 돼? 이게 첫 번째고 요번 수능 특강 보다 보니까 수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대.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야? 1이래. 그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 있대. P. FP.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날렸다는 얘기야. 수능 특강 3 이 발음이 힘들어. 지금 시간 12시 5분. 솔직히 힘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수업했어요. 1시부터. 생각보다 우리 학원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 이거 생각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fx에서, 그 3스텝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 fx에서 뭘 뺐는가 하면 f'p에 x p fp라는 이거를 새로운 곡선을 gx라고 했을 때 g의 얼마가 2가 얼마이고 0이고 함수 f가 0하고 1에서 뭘 가진대? 그 값을 가진대. 그래놓고 우리가 p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3차 함수가 0하고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여기가 뭐 0이 있겠고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1이 있었단 얘기지. 저쪽이 0이고 1이겠지. 근데 요게 우리가 뜻하는 게 뭐지? 접선을 뜻할 거 아니야. 이 접선이지.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빨간 이게 뭘 뜻해? 빨간
접선일 거 아니야. 물론 요게 빼기가 이렇게 더해지면 이거 전체를 빼니까 이 접선이 이게 더하기가 빼기로 갔겠죠. 접선을 뺐잖아. 근데 이 G2가 얼마라는 얘기는 0이라는 거는 3차 함수하고 이 빨간 접선 있잖아.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있지. 그거의 근이 2란 얘기잖아. 그러면 너희 눈이 있으면 겨울에 가면 수학 잘해. 밖에 눈이 많아야 돼. 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되니 2라는 건 당연히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2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걸 또 알아. P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 P 값을 물었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3차 함수가 0하고 1에서 극값을 가졌다면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것은 극값이 되는 점의 충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변곡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이 2분의 1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에서 뭐야? P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이 선생님 그림을 정말 잘못 그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얼마가 돼? 3이 될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의 2배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가? 2배가 뭐가 되니까? 2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P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가 이게 넘어가면 이게 얼마가 돼? 4분의 3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 빼기 4분의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P는 얼마가 된다? 빼기 얼마이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겠지. 마이너스 P가 4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돼? 되죠? 근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주면 좋긴 좋아. 3차 함수에 있을 때 이 변곡점의 좌표를 찾는 게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얘기하는 거는 이 접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가 1대 얼마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이 근이 알파라고 해봐. 이 근이 뭐라고 해봐. 베타라고 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그냥 P, 블러드 이건 P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P라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 돼. 1대 2로 내분한 점이 되겠지. 그렇잖아. 알파하고 베타를 1대 2로 뭐한 점? 내분한 점이 P다 이래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죠? 이게 얘를 조금 더 관찰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수능의 출제 범위가 돼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있는데 만약에 저 접선이잖아. 이게 접선이지. 접선이니까 쟤는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 AX의 세제곱 더하기 뭐해? BX의 제곱 더하기 뭐해? C-M의 뭐해? X 더하기 뭐해? D-N이 0이 될 거 아니야. 되겠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3차식하고 이 접선이 있잖아. 그거의 근이 알파가 중근이고 베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지. 돼, 안 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아까 변곡점의 좌표가 뭐였지? 빼기 3a 분의 뭐였으니까 B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죠? 근데 빼기 a분의 b가 뭐냐 이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은 뭐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면 그게 마이너스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아니까 a분의 b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 있는 요 빼기 a분의 b 이게 바로 3차 방정식하고 3차 함수하고 접선이 만나는 그 세근의 합이 되는 거야. 그게 3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죠. 이런 결론. 이게 뭐냐? 이 P가 뭐였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뭐였으니까? 변곡점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깔끔하게 외워두면 괜찮은 거야. 3차 함수하고 접선 날렸지. 그랬을 때 이 세 근의 합이 변곡점의 몇 배가 된다?
3배인 지점으로 항상 같다는 얘기야. 항상 변곡점의 3배가 3차 함수 세근의 합과 뭐하다? 같다. 이런 사실도 있지. 그러면 이게 꼭 접선이 아니어도 만약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날렸대. 그럼 얘가 뭐이고 알파이고 이게 뭐이고 베타이고 만약에 이 점이 뭐라고 해봐? 감마라고 해봐.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x의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뭐해? bx의 제곱 더하기 뭐해? cx 더하기 얼마? d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거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2차식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mx 더하기 n 이래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내가 당연히 fx에서 뭐를 뺀 gx를 뺀 이런 차의 함수를 생각을 하면 얘는 근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돼 안 돼? 그런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면 이 변곡점 있잖아. 야, 이 변곡점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그래프에서도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날 때 이 변곡점은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0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요거의 f의 변곡점하고 함수 f하고 뭐를 뺀? g를 뺀 요 새로운 함수 있지. 그거의 변곡점이 정확히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야, 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f하고 g를 뺀 게 얘가 최고차항이 a가 되고 x 마이너스 뭐에 지금의 이렇게 보면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이것도 잘리겠네.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되죠? 근데 저놈의 변곡점이나 이놈의 변곡점이 뭐하니까 2번 미분하다 보면 이게 어차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 빼기 g의 변곡점이 원래 함수 f의 변곡점하고 위치적으로 뭐한데?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변곡점의 몇 배가 3배가 여전히 알파 더하기 얼마, 베타 더하기 얼마가 돼? 감마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뭘 뜻하냐? 만약에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연두색 직선이 이 하얀 화이트 라인하고 오 하얀 선 화이트 라인 하고 또 만나는 세 점을 알파 다시 베타 다시 또 감마 다시라고 하면 결론은 알겠니? 여전히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감마 다시를 더한 거는 이 변곡점의 몇 배가 되는 점이라고? 3배가 되는 점이라고. 이해되겠죠? 하여튼 이거는 뭐 너무 저거 하지 말고 우리가 요 상황이 극단적인 수학에서는 그 리미티드 셀렉션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극단적 선택이잖아. 뭐가 딱 나와. 곡선하고 직선 나와. 그럼 접할 때 그런 게 수능의 어떤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 그 수능 문제 30번이건 뭐 22번이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극단적인 경우가 답이야.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솔직히 풀어내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답이 아니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 수능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극단성을 생각을 하고 도형을 그래프를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뭐가 날라졌을 때 접선 날라갔죠. 되겠죠? 이때 3차 함수의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중근이고 이게 뭐라면 그랬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있자고. 변곡점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몇 배가 되더라? 3배가 되더라. 이렇게 외워둬도 되고. 되겠죠? 이게 외우기 싫으면 이게 또 뭐가 있으면 P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1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내분점 공식 있지. 알파하고 베타를 1대 2로 내분한 점은 어떻게 돼? 그게 P가 되잖아. P는 1대 2니까 3분의 1하고 베타를 곱하고 2하고 알파를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3차 함수에서 접선이 만나는 세근의 합이지. 그게 변곡점의 몇가 되더라? 3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되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쌤이 오늘 하는 게 뭐냐 이러면 3차 함수가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대칭이냐 이러면 이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이 3차 함수가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어서 홀수 함수가 되어서 정확히 뭐가 되어온다? 기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모든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0이 되는 저 변곡점에 대해서 뭐하다, 대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요 1대2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저게 첫 번째 비율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점이 이제 ax 제곱 더하기 뭐에 bx라는 원점, 변곡점을 내가 인위적으로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봐.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이 점하고 근하고의 거리 관계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뭐 증명해보죠. 봐봐. 야, 이 점은 뭐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지. 그러면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미분해봐. 그러면 쟤는 이제 3a 뭐에? x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니까? b가 되니까 이놈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보면 x제곱이 빼기 뭐가 되어서 3a분의 뭐니까? b잖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가 되지? 마이너스 3a분의 뭐가 되지? b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넘어가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극점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요 점에 x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루트 빼기 3a분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냐 이러면 이 3차 함수가 0이 되는 거에 양의 근이니까 아니야. 그러면 걔도 우리가 풀어보면 이게 이제 ax의 제곱 더하기 뭐가 b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실근의 근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럼 요거 x로 유수분해하면 ax 제곱 더하기 얼마? b가 얼마니까? 0이니까 조 3차 함수의 근은 x가 0. 그러니까 원점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 이 값이 0인데 쟤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뭐분의 a분의 뭐가 되니까? b가 되겠지. 근데 얘는 이제 양수 쪽이니까 여기는 루트에 뭐가 되어서 빼기 a분의 뭐가 되니까? 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에다 뭘 곱하면 루트 얼마를 곱하니까 3을 곱하면 루트 3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 이제 두 번째 사실 알수 있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변곡점을 이렇게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봐. 그러면 이 점에서 안 깨졌어요. 다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이 근까지의 거리가 1대 얼마가 돼?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러면 루트 3이 1.732 정도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이 폭이 이 폭보다는 더 긴 거야. 이게 1이 되고 이게 0.뭐니까 732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더 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더 짧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1대2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런 것까지만 한 번 더 해봐. 그럼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날릴 수 있죠. 다시 내가 요 접선하고 평행하게 다시 이 점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없어? 그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A시닥초 이런 직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 이 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 되는 거고 1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접선을 날렸잖아. 근데 요놈하고 요놈이 정확히 뭐하니까? 평행하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저렇게 있으면 쟤를 미분한 2차 함수가 여기가 되고 이 점이 변곡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은 거지. 그럼 변곡점으로부터 두 점의 위치가 정확히 뭐하니까?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변곡점이죠.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기울기하고 같다는 얘기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이 변곡점에서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도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진짜 잘못 그렸죠. 이 점이 마치 이렇게 딱 가야지. 이게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점에서 접선 날렸을 때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또 1대 얼마니까 2가 되니까 이거는 또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전부 같은 거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저 사실을 다시 얘기하면 3차 함수 있는데 변곡점에서 접선 날렸대. 그리고 얘하고 얘가 얘를 날렸대. 그러면 이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소 여기까지 거리. 다시 만나는 점. 이 변곡점에서 접점에서 변곡점까지 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이게 가두리 양식장이네. 이 길이가 전부 다 뭐하더라?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 이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x축의 평행하게 이래 그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변곡점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이전까지 거리가 1대2니까 이게 3등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접선의 기울기하고 얘 접선의 기울기가 변곡점으로부터 위치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전까지의 거리가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1대2가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야.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내접시켜서 4접은 아니겠죠. 안에 넣어가지고 3차 함수의 변곡점하고의 위치관계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죠? 더 많은데 하여튼 오늘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날렸을 때 여러분 이 접점에서 변곡점까지 거리하고 다시 만나는 점의 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1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숙지를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3차 함수가 진짜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요 점에 대해서 평행이 뭐하다? 대칭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증명하고 싶었어요. 오늘 늦은 시간 수업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좀 많이 미흡하긴 한데 앞으로 더 노력 많이 하고 진짜 눈에서 갑자기 분필이 많이 들어가서 수업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이상 주연학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